지금 2016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 나온 게 2016년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암 발생률은 지금 22만 9,180명 정도 되고요. 사실 오히려 2011년 이후에 암 발생률이 좀 감소하는 추세래요. 그리고 대신 여성암이 그 전까지만 해도 갑상선암이 월등하게 1등이었는데 유방암이 1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 이제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이 위, 간, 대장, 자궁, 경부암은 감소한 반면 유방암은 증가한 추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역시 5년 생존율이 지금 70.6%로 과거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10년간 암 생존율도 1.3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2016년 데이터고요. 2018년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4기가 됐던 뭐 하게 되면 거의 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 결과도 굉장히 좋고, 실제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암 유병자 수예요. 암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건가? 전에는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격적인 치료가 메인이었고 어떻게든지 낫게 하는 거. 그거였는가 하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공격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삼해질이에요. 환자들을 어떻게 더 삼해질도 좋게 하고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없애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양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면, 운동, 영양을 얘기하잖아요. 수면이 60%고 운동이 20%고 영양이 20%예요. 거기서 이제 이 영양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건강을 돕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한 약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의사들은 이 영양제가 쓸데없는 거고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환자들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환자들 마음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놓고 결국은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차이인 거죠. 근데 그래서 현재 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역시 근거 부족이라는 거죠. 이 근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치료 결과예요. 이중 맹검 실험을 통해서 한 군하고 하지 않은 군하고 도움이 되는 게 확실히 눈에 있느냐 없느냐. 눈에 있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거고, 눈에 없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있다가 하더라도 또 본인들이 많이 써보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분야, 종양내과 선생님은 항암제에 대해서 잘 알지 부작용 관리 못하고, 방사선 종양과도 방사선 치료는 잘하지만은 방사선 후에 후유증 관리는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희 같은 이제 2차 병원에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은 뭐냐, 누가 어떤 거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하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누가 저거 먹고 좋고 누가 저거 먹고 좋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근거는 부족해요. 다만 구전으로 말로 통해서 결국은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는 의사하고 환자의 차이인데, 가장 근거는 환자는 당사자예요. 본인이에요. 의사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다른 점은 뭐냐? 그럼 일반인하고 의사의 차이는 뭐냐? 의사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는 힘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인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러고 좋다는 말 듣고 와서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의사들이 볼 때는 정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근거가 있으면 의사도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은 근거가 없으면 환자한테 그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보는 관점이에요. 환자는 주로 예방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런 거 생기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왜 그러냐? 자기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치료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부작용이 뭐가 생기는 것보다 이 사람의 완치. 그래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치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전에 이제 부종 환자들 보면은 옛날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림프절을 다 잘라갖고 림프 부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림프 부종이 적어요. 왜 그러냐? 감시절 림프절만 수술하고 기본적으로 작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고 관점이 많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치료 시점이에요. 환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사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결국은 치료해.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보면은 환자는 예방적인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 걸릴까 이런 관점이 많은데, 의사는
CT라든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단이 됐을 때 치료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는 관점과 보는 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차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단 의사가 환자가 되면 바뀌어요. 그거는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 주면서 갈지만은 그렇다고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정확한 최소한 실수를 최대한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은 지난 15년 동안 3.6배나 늘어났대요. 그만큼 유방암 환자들이 늘어난 가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유방암의 한 일례를 들면은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걸리면은 나빠지고 결국은 안 좋고 돌아가시는 환자가 있는 반면 지금은 치료 결과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단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신부전.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방암은 그냥 일례로 된 거지만 다른 암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유방암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 중에 하나가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 외에 이제 5FU라든지 헐셉틴 이런 약들은 심장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던 사람들이 1.5배 정도 더 신부전 발생률이 높았다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50세 미만. 요새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2.9배나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부전이. 신부전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 기능이 잘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기능이 제대로 못 가게 되면 각 장기에 피를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럼 뭐냐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양제인데 그게 바로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2년 동안은 꼭 드시는 게 좋아요.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오른쪽 유방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왼쪽 유방에 방사선을 때리는 분들은 심장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방사선이 심장을 때려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심장 혈관들, 특히 관상동맥에다가 이제 심장이 가기 때문에 이 혈관들에게서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도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섬유화 변화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예방해 주기 가장 좋은 건 뭐냐? 산소 치료예요. 산소통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나중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퀘르세틴. 우리가 온열 치료할 때 저희가 이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거를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이제 또 하나 이제 카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우울증과 불안장애예요. 10명 중에 2명이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불안해요. 우울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치료 결과가 안 좋아요. 이거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항상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게 이게 혹시 재발된 게 아닌가? 이게 혹시 전이 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본인 스스로 갖고 있지 말고 의료진에게 얘기하든지 누구한테 얘기하든지 좀 상담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게 안 되면 정신과에 가서 약을 좀 이렇게 타야 돼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는 걸 못하고 그냥 본인 스스로 괴롭게 하다 보면은 병은 점점 나빠져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점 중에. 그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요새 이제 빅데이터 막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16년을 대상으로 했더니 암이 완치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반면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 신부전입니다. 사실. 그리고 한번 항암을 받았던 분들은 안 받았던 분보다 2차 암 발생률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항암제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손상을 결국은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빨리. 그러면 그게 이게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좋은 영양 상태를 갖고 공기 좋은데 산소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에 이제 순환을 빨리 시켜주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 그 얘기는 부작용과 합병증이 유발이 되는데 그 합병증과 그 부작용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영양제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는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 달라요. 말 그대로 우리 대표적인 항암제 부작용이 손발저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약 자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은 확실히 덜 생겨요.
안 생기면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그 뉴런틴이나 니리카를 처방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통제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없애주는 거는 바로 그런 약들이고, 두 번째는 이 결국은 치료 후에 2차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그거는 정상세포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정상세포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항산화 치료인 뭐 비타민 같은 거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을 빨리 좋게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영양제가 필요한데, 영양제는 말 그대로 어떤 영양제를 쓸 거냐는 환자에 따라 달라요.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영양제의 치료 결과들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적시에 좋은 영양제를 쓰면 반드시 부작용과 합병증이 감소돼요. 말 그대로 아까 그 항암제, 유방암 환자에 쓰는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심장 독성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 코엔자임 Q10을 주면은 그 사람은 신부전이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실제 저희도 우리 환자들한테 그거 먹어서 신부전 왔던 분들은 되게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주로 뭐냐면은 검사만 해요. 심장 체크만.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발생하면 그때 가서 치료한다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지는데요. 그 외에 또한 이제 손발 저림도 그래요. 어떤 환자분 한 분은 진짜 이 항암제 너무 젊은 여자분인데 이렇게 항암제 받고 해서 이 완전 신경이 손상이 와갖고 그게 돌아오는 데가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여기 배에 이제 받았는데 이 방광이 이제 뚫려갖고 뭐 거기에 뭐 진짜 소변이 이제 대변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게 이제 방사선 후였죠. 그럼 그거는 뭐냐? 결국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그때그때 빨리 해줘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또 안 좋다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30년 전에 유방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피부 괴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피부가 단단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손상이 오는 분들이 또 2차 암 발생률이 또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영양제가 항암 효과를 통한 암 예방 효과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예방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논문이나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항암제처럼 치료적인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방, 안 먹었던 사람하고 먹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떨어뜨려진다는 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의 선택의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양제를 복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 근데 누가 이거 먹었더니 좋다라고 따라 먹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물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서 먹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쓸데없이 영양제를 먹으면 그건 오히려 내 몸에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항암제 자체가 간 손상이 있어요. 그때 그 영양제가 보통 또 혹시라도 그 간에 문제를 주는 영양제를 쓰게 되면은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왜 항암할 때 그 기를 쓰고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뭐 홍삼, 인삼 그거를 반대하느냐? 딱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 주요 성분인 베타글루칸이나 진세노사이드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물질들이 결국은 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라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쪽 분야를 더 전공을 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항암하시는 분이나 방사선 치료 뭐 이런 분들은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 항암제가 전공이고 방사선 치료가 전공이라는 거.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한번 영양제를 먹으면은 언제까지 복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뭐 드립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치료 원칙, 아까 얘기했던 코엔자임 Q10은 보통 2년 동안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게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양제라고 해갖고 모든 영양제가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영양제도 각각의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저희가 비타민 주사를 안 놔요. 왜 그러냐?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대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정제가 혹시라도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4가지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영양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얘기됐던 건 환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딱 있어요. 항암의 효과가 없거나 항암의 효과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냐? 체중이 빠질 때요. 암 환자들이 나빠지는 시기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서 나빠지는 것보다 체중이 빠지는 시간부터 나빠져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서 결과가 좋은데 그래서 암은 사이즈는 주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은 항암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체중을 올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말 그대로.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죠. 스티브 잡스. 마지막 말 보면은 이 모습들 가지고 이걸 악액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악액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또 고민들을 이제 가고 암 환자의 사망률이 50%가 악액질이라는 거. 근육.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요법 하면서 체중을 다 빼버려요. 말 그대로. 왜 그러냐? 고기를 안 먹어요. 식이요법 하면은 뭐 채소만 먹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나빠져 갖고 와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치료도 못하고 상태도 나고. 옛날에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식이요법하고 낫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식이요법을 하고 난 사람들은 없어요. 뭘로 낫느냐?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활이라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에 들어가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치료 중에서는 식이요법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는 사람이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찾으려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던 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그 미국 암학회, 특히 암 악액질 학회라고 해갖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저희 갔었어요. 이렇게 이제 4사람이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게 정립이 된 게 2011년도더라고요.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은 드립다 공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사실은 이 환자가 체중 빠지는 거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느냐? 바로 위암, 췌장암, 결장암 이런 환자들이 오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췌장암이에요. 사실은 췌장암이 예후가 제일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죠. 왜 예후가 안 좋을까? 이 사람들은 암이 그렇게 많이 진행도 안 돼요. 그런데도 예후는 안 좋고 갑자기 이제 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럼 가장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암 때문에 나빠졌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체중이었어요. 체중이 빠지면서 갑자기 악액질로 빠지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암들 보면은 대부분 요 근처에서 놀지 진짜 다른 암들처럼 뭐 전신에 전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유방암 환자분들은 전신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사세요. 왜 그러냐? 체중이 안 빠져요. 다른 암보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 보니까 이 체중에 대한 관건이 가장 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이런 데들은 항암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중이라고 얘기하고 체중에 맞춰서 항암제 용량을 정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만약 몸무게가 적다. 그럼 거기에 맞게 뭐 항암제를 뭐 20%로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암제를 치료하지 몸무게가 적었는데 똑같이 치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저도 보면은 그동안 안타까웠던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보면은 워낙 치료 결과가 좋았어요. 체력도 좋고. 그리고 한 번도 이 항암 치료에서 쉬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항암을 막았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은 갔는데 혈액검사 결과니까 항암제 맞고 그냥 그 다음에 결국 항암제로 인해서 상태 나빠져갖고 회복이 안 돼 버렸죠. 근데 그런 경우도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안 되면은 체력이 안 되면 연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용량을 팍 줄여버려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의사 선생님이 보고 백혈수지 괜찮네? 그냥 하십시오. 어느 병원 보면 항암할 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사 받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도가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력이 됐을 때 그러면 환자들이 막아야 돼요. 무조건 오히려 더. 왜 그러냐? 당사자기 때문에. 이 치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는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지 나중에 대한 책임은 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고 사망 원인의 20%고 50% 이상이 이렇게 악액질이 나가는데 이 악액질이 초반에 조금 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 쫙 빠졌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돌아오지 못하면은 암만 좋은 치료를 받아도 그 사람은 나빠져요. 그동안의 결과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암 상태가 나빠져도 체중만 잘 유지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겨내요. 약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이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췌장암 환자들, 위암, 식도암, 두경부암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액질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오래 버티세요. 예후가 훨씬 더 나아요. 암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전이가 됐는데도 얘네들은 별로 전이가 안 됐는데도 이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세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체중이고 근육이 안 빠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섭취량이 감소의 의미니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항암제가 없는 것보다 아니면 암 치료가 그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안 좋은 의미예요. 말 그대로 항암제를 받게 되면은 식욕부진이 오고 식욕부진을 호소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식욕을 잘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야 돼요. 근데 항암제 맞는 사람은 또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제 자체가 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 좋은 사인이고 이게 바로 항암제 사고 나서 일주일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때는 드립다 영양제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해서 결국은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버텨주는 게 결국은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적인 느낌 항암 치료가 체중 감소를 일으키지만은 항암 치료의 실제 효과 부작용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암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어떻게 보면은 살 얼음판을 갖추면서 환자한테 맞는 용량을 쓰면서 결국은 버텨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실제 최근의 연구 결과들 보면은 암 자체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심오한 이제 대사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 대사 변화로 인해서 내 몸은 전반적으로 악화된다는 거. 그래서 암 환자의 그 암세포 에너존은 당분이에요. 말 그대로 탄수화물 줄이는 거지 고기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고기가 오리고기, 닭고기, 염소고기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수육 형태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 데이터 나오긴 했지만은 36명한테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그게 인터루킨 6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근육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이제 염증 수치예요. 근데 실제로 심각하게 올라갔던 분이 36명 중에 16명, 44%가 정말 이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0부터 7까지가 이제 정상인데 실제적으로 좋은 거는 2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7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16명이고 그리고 경계선이라고 말하는 2 이상부터 여기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경계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안전인 수치적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그럼 내 몸이 회복되는 거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 뭐냐면 바로 이 그 중요한 우리 몸에서 꼭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옵티 프로테인이라는 거고 이거는 근데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방전. 최근에 살 빠진 분들한테 먹으라고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체중이 완전히 안 좋은 사람들은 못 먹기 힘든데 체중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잘 먹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외래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처방을 했더니 한 일주일 먹었더니 이제 체중이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제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빠지는 수간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든지 단백질이 무조건 보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단백질 파우더로는 공급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우리 몸에서 핵심 단백질 3종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운동, 그다음에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럼 영양제 맞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얀색 많이 맞히잖아요. 그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말 그대로. 뭐 괜찮겠지,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안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체중이 늘어나야지 먹는 것도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체중이 빠진 상황에서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암 환자분들 저도 전에는 그냥 제가 굶으면은 그냥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암 환자분들이 체중이 빠졌을 때는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런 변화들 때문에 그래요. 악액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영양제를 마치고 이 단백질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단백질을 체중을 올리고 그럼 어느 순간 내면은 좋아져요. 그때는 먹어도 잘 소화가 돼요. 안 그런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경험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했던 거고 저희 병원의 역할은 그래요. 저희는 암을 치료하는 병원은 아니에요. 대신 암 환자가 암 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후유증 이런 거를 최대한 막아주고 예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저희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지만 계속 학회를 가서 새로운 거 뭐가 있느냐 없느냐 찾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환자 증상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뭐 있으면은 그 제품을 쓰면 없으면은 개발을 해서라도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있는 거를 찾는 게 저희 병원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게 뭐 하면은 정말 사기다, 뭐 하면 정말 청천벽력처럼 뭐 어디 전했다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지금은 보면은 체중만 안 빠지면은 결국은 약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옛날과 지금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